안녕하세요, 글로벌오토스 원선홍입니다. 오늘 시승하는 차량은요, 바로 옆에 보시는 BMW 7 시리즈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죠. 새롭게 출시된 7 시리즈를 한번 만나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참 BMW 차량들을 많이 시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월에는 3 시리즈, 새로 나온 3 시리즈를 시승을 했었고요. 또 얼마 전에는 BMW의 로드스터 모델이죠. 소프트탑을 탑재했던 신형 G4도 시승했었고, 또 가장 최근에는 배터리 용량을 늘린 BMW의 배터리 전기차 i3를 시승하기도 했습니다. BMW라는 브랜드는 운전의 즐거움을 가장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브랜드인데요. 자율주행이라든지 전동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개최됐던 넥스트 제너레이션 행사를 통해서 새로운 전동화 전략도 발표하기도 했고요. 새로운 M 브랜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새로운 배터리 전기차 컨셉도 또 선보이기도 했죠. 특히 이제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는 메르세데스 벤츠와 이제 협력 관계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경쟁 관계를 가져왔던 이 두 회사가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 힘을 모은다는 건데요. 그만큼 절박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프리미엄 브랜드가 나가야 방향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운 미래 모빌리티 환경을 위해서 경쟁사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 그것이 BMW가 제시하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방향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7 시리즈의 디자인 변화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좀 페이스리프트 모델, 마이너 체인지 이 정도로만 좀 표현하기에는 좀 외관 디자인의 변화가 상당히 큰데요.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크게 바뀐 것은 아니지만 이 대표적인 그 디자인 요소들의 변화를 좀 크게 가져가면서 좀 전혀 색다른 인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이 키드니 그릴의 디자인입니다. 사실 이 키드니 그릴 같은 경우에 BMW가 1933년부터 적용해왔던 디자인 요소 가운데 하나죠. 당시에는 이 엔진의 크기가 상당히 큰 차량들이었습니다. 키드니 그릴의 형태가 세로로 긴 형태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공기를 빨아들여서 엔진룸을 식히는 그러한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차량의 형태도 많이 이제 달라졌죠. 그렇다 보니까 이 키드니 그릴 자체도 이제 가로로 좀 넓어진 형태로 그동안 꾸준하게 좀 발전해 왔었는데, 이번 7 시리즈의 페이스리프트 모델 에 적용된 이 새로운 디자인의 키드니 그릴 같은 경우에 상당히 크기가 커졌습니다. 일단 크기를 보시면 뭐 거의 1m에 육박하는 크기입니다. 96cm라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가로뿐만 아니라 세로의 크기로까지 이 키드니 그릴 형태가 커지면서 굉장히 좀 와이드하고 강인한 인상을 전면부에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공개됐던 BMW X7에도 적용이 됐었죠. 하지만 그 X7에 적용됐던 이 키드니 그릴 같은 경우에 워낙 그 차량의 크기가 큰 차량이다 보니까 세로로 상당히 큰 크기의 키드니 그릴 디자인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약간 조금 위압감도 들 정도였는데, 새로운 7 시리즈에 적용된 이 키드니 그릴 새로운 디자인 같은 경우에 크기가 커지긴 했지만 그 좌우 비율이 상하 좌우 비율이 상당히 좀 잘 맞게 돼 있어서 그렇게 크게 위화감 없이 아주 잘 어울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후드 같은 경우에 5cm 정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키드니 그릴의 크기도 더 키울 수 있었고, 정면에서 봤을 때 그 웅장해 보이는 느낌을 더 주는 그러한 요소인 것 같고요. 특히 좀 하단에 보시면 기존에는 이 부분에 이제 안개등이 있었습니다. 안개등이 있던 부분이 이제 사라지고 이 부분에 그 디자인 요소가 상당히 좀 입체적인 형태의 그 범퍼 디자인 요소가 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죠. 보통 이제 안개등 같은 경우에 요즘에 그 데이라이트가 워낙 그 LED 램프를 적용하면서 데이라이트 자체가 좀 밝아지다 보니까 안개등을 없애고 이렇게 새로운 디자인 요소를 어떤가 하는 경우를 좀 많이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측면 같은 경우에도 좀 디자인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곳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기존에 없던 부분이 새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어 쪽에서 발생하는 이 공기의 흐름을 이 뒤쪽으로 빼면서 이 공력 성능을 조금 더 향상시켜주는 그런 에어벤트가 추가가 됐고요. 그 에어벤트를 따라서 이제 크롬 라인이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크롬 라인이 사실은 상당히 좀 수평적으로 좀 안정된 형태로 좀 나와 있죠. 보통 요즘 차량 같은 경우에 이 측면 라인 같은 경우에 스포티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제 트렁크 리드 쪽으로 쭉
올라오도록 하는 라인을 좀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7 시리즈 페이스리프트 모델 같은 경우에 이 전체적인 디자인을 봤을 때 라이저 그릴의 수직적인 느낌, 그리고 저쪽 에어벤트에 약간 솟아있는 수직적인 느낌을 제외하면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수평 형태의 안정감을 주는 그러한 형태의 디자인 요소들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라인들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죠. 플래그십 모델이다 보니까 안정감 있는 디자인을 주는 게 좀 중요한 요소로 좀 보여져서 이러한 형태의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면 디자인에도 약간의 좀 변화가 있는데요. 일단은 리어 램프를 잇는 요 크롬 라인과 이 라이트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낮에는 사실 이 표가 잘 안 나는데 조금 이제 어두워지다 보니까 이 빨간색 라이트가 들어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야간에 이제 뒷모습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강한 인상을 받을 것 같은 그러한 디자인 요소가 추가가 됐고요. 또 범퍼 하단의 디자인도 이 레이아웃도 조금 바뀐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실내 디자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내 디자인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변화점 외관에서는 있었지만요, 실내 같은 경우에 그렇게 두드러진 변화는 좀 찾아보기 힘듭니다. 뭐 아무래도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니까 그렇겠죠. 일단 12인치와 10인치 뭐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된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의 경우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제어 기능들이 위치해 있고, 우측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볼륨이라든지 메뉴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BMW의 특징이라면 이제 속도 계기판과 속도 계기가 이제 왼쪽에 있고 RPM 게이지가 오른쪽에 있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운데로 모이는 형태로 이 계기판에 바늘이 보인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 것들이 뭐 다른 차량에도 이렇게 동일한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센터페시아의 하단에 보시면 이제 8 시리즈와 3 시리즈에서 봤던 이 센터피시 하단 디자인, 기어 노브 주변의 디자인들이 새로운 7 시리즈에도 좀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어 노브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긴 형태로 손에 잘 잡히는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옆에는 이제 아이드라이브 조작 버튼이 있습니다. 이 아이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4세대 BMW 7 시리즈요. 2001년도부터 이제 적용이 됐던 그러한 기능들이 지금도 이제 꾸준하게 좀 이어져 오고 있는 아이드라이브 조작 버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주변을 보시면 일단 시트와 이 암레스트 쪽에 이렇게 스티치들이 들어간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파 가죽이 새롭게 이제 적용이 됐는데요. 상당히 좀 고급감이 높은 그러한 감촉 그리고 소재들을 사용한 것을 좀 한눈에 느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시트 같은 경우에 스티치가 많아지면은 자칫하면 이 가죽 자체가 상당히 좀 단단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아주 가공이 잘 돼서 푹신하면서도 몸을 잘 잡아주고 또 고급스러운 촉감까지 느낄 수 있는 이러한 나파가죽 시트가 새롭게 적용이 됐습니다. 실내에 이제 분위기를 바꿔주는 이런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천장에 보시면 루프에도, 썬루프에도 이 새로운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되면서 아주 차량의 분위기를 낮보다 밤에 더 좋게 만드는 이러한 요소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새로워진 7 시리즈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주행을 조금 시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지금 남양주까지 왔다가요 이제 다시 돌아가는 길인데요. 일단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740Li 모델인데요.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고 340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모델입니다. 이제 실키6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하죠. 그만큼 전 영역에서 부드러운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엔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고속도로에서의 크루징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시내도로에서의 그런 주행에서도 어떤 영역에서도 상당히 부드럽게 회전수를 올리고 또 출력을 뽑아내는 그러한 엔진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주행할 때 스트레스 없이 주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고요. 뭐 차량 특성상 이렇게 좀 거칠게 운전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역에서 이제 선형적인 응답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고요. 특히나 고속도로를 벗어나서 저 와인딩 로드를 주행할 때는 이 노면 상태에 따라서 상당히 좀 유연하게 차량이 좀 대처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적응형 댐퍼가 장착된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노면 상황에 따라서 차량의 그 강성, 그러니까 운전자가 느낄 수 있는 이 차량의 움직임을 아주 유연하게 잡아주고 있는 그러한 특징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7 시리즈 하면 뭐 성능도 성능이겠지만 첨단 주행 보조 장치들이 대거 적용되어 있는 것도 또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스티어링 좌측에 보시면 차선 유지자라든지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하는 이러한 버튼들이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들 중에 차선 그리고 스티어링 휠 그리고 앞차의 이미지가 아이콘처럼 나와 있는 이 버튼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어시스티드 드라이빙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보통 이제 다른 차량 같은 경우에 이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을 시키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일단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이제 스티어링 휠을 받아 놓게 되는 경우에 놓고 운행을 하는 경우에 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시 잡으라는 신호가 나오게 되죠. 지금 7시리즈에 탑재된 이 AC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민감도가 상당히 조금 예민합니다. 다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ACC를 작동시키고 이 손을 잠시 테스트를 위해서 놓고 주행을 할 때 어느 정도 이제 스티어링 휠을 움직이는 정도가 돼야지 작동이 다시 재개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7시리즈 같은 경우에 손을 살짝만 갖다 대도 이 압력을 인식을 해서 다시 기능이 재개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너무 오랫동안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놓게 되면 이제 화면과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창에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는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어링 휠을 계속 잡지 않으면 이제 빨간색으로 이 표시가 변환이 되고요. 그래도 더 잡지 않게 된다면 차량이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서서히 속력을 줄이게 됩니다. 이것이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기존에 경험했던 다른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계속 경고가 나오게 되죠. 뭐 소리라든가 앞에 계기판을 통해서 계속 경고가 나오다가 기능 자체가 해제가 되지만 이제 주행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요. 지금 7시리즈 ACC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이제 감속까지 해줘서 더 안전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확인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 이제 후미등에 만약에 뒤쪽에서 따라오는 차량에게 내 차가 지금 감속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좀 보여주는지가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조금 아쉬운 점들도 있습니다. 워낙 좋은 성능의 자동차이고 편안한 주행 감각이 장점인 차량이긴 하지만 포테인모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 꾸준히 좀 개선을 하고 있지만 좀 아직까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뭐 기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스마트 스피커를 쓰시면서 그리고 또 스마트폰들의 음성 명령 기능들에 좀 익숙해지면서 이런 기능들을 이제 차에서도 많이 사용할 수 있게 실제로 하고 있지만 이 차 안에서 이런 기능, 특히 이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7시리즈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음성 명령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라디오를 켜줘라든지 이런 간단한 것들은 과거에도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 좀 더 구체적인 명령들을 실행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에어컨, 날씨가 더우니까 에어컨을 꺼줘 뭐 켜줘 같은 이런 자연어 명령을 아직까지는 조금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내비게이션 작동이라든지 뭐 라디오 같은 경우는 수행을 합니다만 국산 차량들 같은 경우에 그 국내 IT 기업들과 좀 손을 잡고 이런 음성 명령을 좀 적극 좀 개선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국내에 좀 도입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능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국내에 그 로컬라이징 하는 것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요. 이런 것들이 좀 속히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BMW 7 시리즈 같은 경우에 제스처 컨트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제스처 컨트롤이 사실 그렇게 좀 쓸모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렇게 손가락을 앞으로 찌르고 뭐 돌려서 이렇게 볼륨을 조절하는 기능이긴 한데요. 지금 소리가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을 멈추려면 이제 이렇게 찔러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이 뭐 속도가 좀 빠르거나 위치가 조금 벗어나면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굳이 뭐 이런 거 아니라도 손에 닿는 곳에 이렇게 버튼들이 사실 잘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세일즈 포인트가 중에 하나가 되겠죠. 좀 계륵 같은 존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찌감치 적용을 했으니까 꾸준히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기능적인 개선이 크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제스처 컨트롤 사실 어떻게 앞으로 좀 활용을 하게 될지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나중에 이제 뭐 자율주행 기능이 더 발전하게 되면 이러한 제스처 컨트롤 기능을 활용한 뭐 다양한 쓰임새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은 앞으로 미래에 한번 또 소개를 해보도록 하죠.
네, 저는 이제 시승을 마치고 이거 신차 발표회가 진행이 됐던 워커힐로 좀 돌아왔습니다. 지금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신비로운 음색에 좀 음악이 나오고 있죠. 뭐 어디서 그 음원을 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연주자분이 좀 뒤에서 지금 연주를 하고 계십니다. 거기다가 이 워커힐 에스턴하우스에는 이제 7 시리즈의 다양한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장소가 또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워진 고객과의 접점을 찾아가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존의 고객뿐만 아니라 이 새로워진 고객분들이 7 시리즈 만나고 싶을 때 이런 곳에 와서 7 시리즈의 다양한 모습들을 확인한다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요. 기존에는 스포티한 플래그십 모델이라는 인상이 좀 강하긴 했지만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최첨단 기술들, 그리고 다양한 편의 사양들, 그리고 다양한 또 엔진 라인업을 국내 시장에 한 번에 소개를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가 보여줘야 될 플래그십에서의 가치를 좀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현 시대에 보여줘야 할 플래그십 모델의 기준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짧은 시간에 시승이 했지만요, 다음 기회에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이 새로워진 7시를 체험하면서 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뉴스 원선웅이었습니다.